만약 제가 어느 건물에서 카페를 하는데 어느 날 건물 담당자가 오래서 갔더니 지금부터 1년간 월세 50% 할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광경을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난감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청지기를 하나 두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서 말합니다. 너 해고야.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문서를 고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은 기름 50마를 빌린 것으로 빚문서를 고쳐쓰게 하고 밀가루 100섬을 빌린 사람은 80섬을 빌린 것으로 고쳐쓰게 합니다. 기름 50말과 밀가루 20섬을 빼돌려서 청지기 일을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주인에게 치러야 할 값이 기름 50말과 밀가루 80섬이었는데 자기 몫으로 기름 50말과 밀가루 20섬을 더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어차피 해고되고 나면 그것 챙겨 먹을 수 없으니까 인심 쓰듯 감해주고 대신 나 잘린 다음에 먹고 사는 것 도와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이거 문서 조작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 비유를 공간복음 비유 중 가장 난해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저급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골칫덩이 비유를 놓고 몇 년 동안 중동 사람들과 토론하며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우선 청지기라는 단어부터 뜯어볼게요. 헬라어 오이코모노스는 3가지 뜻일 수 있는데요. 첫째, 집안 일꾼들을 총감독하는 집사들의 장. 둘째,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부동산 담당자. 셋째, 한 도시의 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쉽게 관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는 농업사회였다는 거죠. 주인과 빚진 사람 간의 거래는 돈이나 물건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소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려준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면 주인은 지주, 청지기는 마름, 빚진 사람은 소작농이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청지기는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부동산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월세집을 가진 집주인과 전담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사 같은 느낌입니다. 당시에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들은 3가지 타입으로 소작료를 지불했는데요. 첫째, 수확량의 일정한 비율을 주인에게 주는 방식. 이 방식은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승만의 농지개혁 이전 소작료는 최소 50%, 최대 80%였고 그래서 당시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들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추수한 곡식 중에서 정해진 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올리브 농사 짓는 사람은 올해 올리브가 얼마나 열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100마를 지불하기로 한 거고 밀 농사 짓는 사람은 밀이 얼마나 맺힐지 모르지만 아무튼 100섬을 지불하기로 한 거죠. 세 번째는 돈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땅을 빌릴 때건 농사를 끝나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건 농작물이 아니라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비유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정리하면 주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업자가 아니라 땅을 빌려주고 수확물로 대가를 받는 땅의 주인인 것이고 청지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주인에게서 월급을 받고 계약이 성립될 때마다 땅을 빌린 사람들에게 복비처럼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뒷거래는 장부에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캐릭터 정리를 일단 마쳤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청지기는 장부를 반납해야 했죠. 청지기의 권한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청지기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호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청지기는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조용히 해고합니다.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보내기는커녕 크게 질책하지도 갈구지도 않고 말이죠.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주인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청지기 일을 하려면 배운 사람이었겠지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해고됐다는 소식이 퍼지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줄 사람이 없음을 청지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잠시 전에 확인한 주인의 자비롭고 너그러운 성품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 땅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갚을 것은 있지만 만기는 다가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보는데 한 명씩 만납니다. 한 번에 모두 불러서 처리하면 서로 얘기하다가 뭔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장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주인의 다른 종에 의해 자기가 청지기에서 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서 앉아서 쉰 말이라고 적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면 임차인들이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알아도 자신의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주인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파악하고 나면 내년에 땅을 빌려주겠습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뭔가 인심을 베풀기로 했나보다, 세상에 땡 잡았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청지기가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제가 어느 건물에서 카페를 하는데 어느 날 건물 담당자가 오래서 갔더니 지금부터 1년간 월세 50% 할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광경을 생각해보세요. 계약서를 고쳐 쓰고 나왔는데 옆집 식당 사장님도 있고 그 옆집 서점 사장님도 줄줄이 서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건물에는 한동안 이런 현수막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모든 메뉴 반값. 그러고 있는데 건물 담당자가 커피를 마시러 옵니다. 엄청난 환영을 받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건물주를 설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데 어쩌고저쩌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힘든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장면이 상상됩니다. 다시 청지기의 장부 조작 장면으로 돌아와서 보면 첫 번째 사람은 기름 50말, 두 번째 사람은 밀 20섬 할인을 받았습니다. 기름 50말과 밀 20섬은 대략 같은 액수라고 합니다. 500데나리온 정도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23년 기준 최저 1급으로 따지면 8만원 곱하기 500일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년 장사해서 8천만원 월세 낼 거 4천만원 내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평수가 훨씬 컸나봐요. 1년 장사해서 2억 월세 낼 거 1억 6천으로 줄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매우 나아졌겠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종업원에게 인심이 후해지는 풍경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동체가 완전히 깨진 삭막한 도시사회지만 이 당시는 농사짓는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을이 들썩들썩 잔치 분위기가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주인은 고쳐진 장부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줄어들어서 신나 있는 세입자들한테 가서 사실 이 녀석 해고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할인 무효, 이렇게 말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원래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습니다. 땅 주인의 은덕을 칭송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안 보이는 데서 다들 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 없도록 하라고 해서 칭송이 자자했던 만석, 경주 최부자네처럼 존경받는 땅 주인이 되는 길이죠. 주인의 단기 이익은 매우 줄어들겠지만 브랜드 가치는 매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열심히 하는 게 생각나네요. 이 농촌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고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주인의 명성은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인이 진짜로 찐으로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장부와 마을 분위기와 눈앞에 있는 청지기를 쳐다보며 골똘히 생각한 후 한마디 합니다. 자식, 똑똑하네. 뭐가 똑똑한 걸까요? 청지기가 잘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을 알아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달리 1달란트 맡은 자가 혼났던 이유는 주인의 성품을 몰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청지기가 장부 조작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알아본 것을 칭찬하는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 상황에서 주인의 자비와 너그러움을 기초로 어려움을 해결했다면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할 때는 어떻겠느냐, 너희가 불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양심이 고장난 재판장도 과부가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그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것도 아니고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라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 살펴봐야
이 비유가 오해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전문 학술 서적이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는 16장 9절에서 15절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었을 것인데 누가가 편집하면서 16절 앞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왜냐?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데오빌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1차 독자로 삼았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을 1차 독자로 삼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비유와 돈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시는 대목을 배치함으로써 앞의 비유와 가르침에 대해 데오빌로가 오해하지 않도록 편집자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당시에 책을 쓰는 것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그냥 문자만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고 편집하고 구성하는 작업은 그런 지적 능력과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답답했던 부분이 나는 이 책을 보고 풀렸는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일단 400쪽이 넘는 책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전달하면 어떻게 좀 쉽게 전달이 되려나 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갈까? 전달이 될까?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에 배치할까 하는 영상 편집자의 고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미디어라고는 책밖에 없었으니까 누가도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막고 의도가 전달되도록 편집 작업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느낀 답답함의 해소가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짓거리를 칭찬한 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움을 알아챈 것을 칭찬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